최근 부상으로 이탈했던 워렌 자이르 에머리, 파비안 루이스가 1월에 돌아온다는 소식이 나오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블레 파리의 파리 생제르맹 담당 기자인 브루노 살로몬은 6일 자이르 에머리는 회복 일정을 앞두고 있다. PSG는 서두르고 싶지 않지만 자이르 에머리는 겨울 휴식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 준비가 될 것이다. 더불어 구단은 루이스가 한 달 안에 경기장에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알렸습니다. 계속해서 나세르 알 켈라이피 회장, 루이스 캄포스 단장,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자이르 에머리와 루이스의 긍정적인 소식을 고려할 때 1월에 미드필더 영입을 할 필요가 없다고 확신하는 듯하다. 하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험 많은 미드필더의 영입 명단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PSG는 최근 미드필더 이탈자가 2명이나 생겼습니다. 자이르 에머리가 11월 프랑스 대표팀에 차출됐다가 발목 염좌 부상을 입었으며 루이스가 리그앙 14라운드에서 어깨 탈구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매우 치명적인 이탈인데요. 자이르 에머리는 공식전 15경기를 나서며 핵심으로 활약했고 루이스는 16경기를 선발과 교체 투입을 오가며 힘을 실었습니다. 이에 PSG 중원 뎁스가 갑자기 얇아지게 된 것인데요. 현재 가동 가능한 1군 옵션은 이강인, 마누엘 우가르테, 비티냐, 카를로스 솔레르 정도입니다. 셰르 은두르, 에단 은바페도 있긴 하지만 그 전까지 거의 사용되지 않았기에 제외하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이르 에머리와 루이스의 공백 기간이 길지 않길 바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PSG는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영입도 진행하려 했었습니다. 앞서 프랑스 르 파리지앵은 루이스 엔리케 PSG 감독은 1월에 경험 많은 미드필더를 원한다. 그가 원하는 유형은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에 즉시 적응할 수 있고 챔피언스리그에서 뛴 경험이 있는 미드필더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영입 얘기가 나온 건 부상자 발생과 이강인의 아시안컵 차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블레 파리의 살로몬에 따르면 자이르 에머리와 루이스 모두 1월에는 복귀할 수 있을 전망인데요. 이에 영입이 필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겨울 휴식기 전까지만 잘 버티면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정말 다행스러운 소식인데요. 이로 인해 이강인 선수를 더욱 공격적으로 배치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강인의 리커버리, 수비 가담 능력도 탁월하지만 정말 최고는 드리블과 패스, 창의성이기 때문에 전진 배치되어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더 많은 경기를 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른쪽, 왼쪽 윙포워드나 폴스나인으로 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최근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을 대표했다는 소식이 화제입니다. PSG는 8일 구단 채널을 통해 파리의 사람이라는 캠페인에 대해 소개했는데요. PSG는 창조성, 열정, 개성. 2023년도 시즌 프랑스 파리를 세계적인 수도로 만들 운동선수, 예술가, 문화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PSG 선수 킬리안 은바페, 우스만 덴벨레, 랑달 콜로부아니, 누노 멘데스, 워렌 자이르 에머리, 이강인이 함께합니다. 여기에 브라질 전설 호나우지뉴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한 선수들은 PSG 대표격이었습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은바페와 덴벨레는 물론 라이징 스타 무아니와 유망주 자이르 에머리까지 프랑스 출신 선수입니다. 여기에 선수 시절 PSG에서 뛰었던 레전드 호나우지뉴까지 깜짝 등장했습니다. 공개된 선수 가운데 프랑스 출신이 아닌 선수는 멘데스와 이강인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이강인이 그라운드 바깥에서도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강인 효과는 유니폼에서도 드러났었습니다. 지난달 프랑스 리그앙은 사무국 홈페이지를 통해 언더커버 슈퍼스타 PSG 이강인이라는 제목으로 경기장 안팎에서 파리를 뒤흔들고 있는 차세대 스타 이강인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리그앙은 이강인 유니폼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은바페나 덴벨레보다 이강인 이름이 더 잘 보인다. 파르크 대 프랭스에는 대한민국 관광객들이 계속 몰리고 있다. PSG는 이강인에게 미쳤다. 지난 여름 마요르카로부터 영입된 다음 PSG에서 진정한 슈퍼스타가 됐다. 라며 이강인 영향력에 감탄했습니다. 지난 여름 PSG로 깜짝 이적한 이강인이 순조롭게 연착륙했습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 신뢰 아래 프랑스 리그앙과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를 수놓고 있습니다. 특히 그라운드 위에서 은바페와 보여준 케미스트리는 현지에서도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강인 중요도가 더욱 높아졌는데요. 지난 르하브르 원정 당시 파비안 루이스가 부상으로 이탈했기 때문. 카날은 르하브르전 당시 어깨 부상으로 고통받은 루이스는 적어도 낭트전과 도르트문트전에는 결장할 것이다. PSG는 미드필드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다. 엔리케 감독이 평소처럼 4-3-3 포메이션을 유지한다면 루이스를 대체할 가장 유력한 선수는 이강인이다. 이강인은 미드필더와 공격수 사이 전환에 있어 핵심이며
엔리케 감독 기대에 빠르게 부응했다. 또한 음바페와 결합해 패스를 찌를 수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이강인은 낭트전은 물론 도르트문트전 선발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최근 레키프에서 보도한 내용이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레키프에서는 최전방 공격수 킬리안 음바페가 엔리케 감독의 새로운 선택지인가? 라는 보도에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체는 엔리케 감독은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음바페를 최전방 공격수로 기용한 지 5일 만인 일요일 르아브르전에서도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시킴으로써 새로운 전술적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르망디에서의 일요일 이야기일까? 아니면 조금 더 발전된 전술 프로젝트일까? 스타 플레이어를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려는 것일까? 아니면 벤치에 남겨진 선수들을 자극하기 위함일까? 엔리케 감독은 일요일 르아브르전에서 2대0으로 승리했을 때처럼 음바페를 최전방에 더 자주 기용할 것인가? 아니면 시즌 초반에 사용했던 패턴으로 돌아가 왼쪽에 프랑스 공격수를 배치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한 의견은 다르지만 논쟁은 가치가 있다. 음바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갈티에 감독이 네이마르와 메시 사이 끼워 9번 공격수로 기용했을 때 음바페는 경기장에서 자신의 위치보다 처리해야 할 공이 적다는 점에 대해 불평했었다. 지난 르아브르전에서 엔리케 감독은 덴벨레와 바르콜라 사이의 중앙에 그를 기용했다. 돈나룸마의 퇴장 이후 바르콜라가 나가게 되면서 10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시간만 이 포메이션을 유지했다. 그럼에도 음바페는 수적 열세인 상황에서도 중앙에서 계속 위치해 있었다. 5일 전 뉴캐슬과의 경기에서도 바르콜라가 무한히 대신 투입된 62분부터 이강인이 아센시오와 교체된 82분까지 파리의 공격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었다. 이 구성의 음바페는 때로는 오른쪽에서 출발하여 챔스에서 바르콜라에서 2번의 패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완전히 뻗어 덴벨레를 활용하기도 하고 일요일 경기 막판처럼 왼쪽으로 들어오는 등 더 자유로운 움직임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다. 무엇보다도 이보다 더 중심적인 역할을 맡으면서 득점왕은 페널티 지역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다. 팀이 10명으로 줄어든 르아브르전에서는 주로 왼쪽 측면에 머물렀던 모나코전보다 2개 더 많은 7개의 공을 페널티 박스 안으로 터치했다. 뉴캐슬전에서는 박스 안에서의 16번의 터치 중 4번이 그가 중앙 공격수로 출전한 20분 동안 이루어졌다. 음바페는 덴벨레와도 더 가까워지고 있으며 덴벨레와의 기술적인 관계도 매주 성숙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음바페는 덴벨레에게 어시스트를 제공했었지만 덴벨레가 2번의 패스를 득점했다면 2개의 어시스트를 더 추가할 수 있었던 음바페이다. 이 두 선수는 이미 이전부터 호흡했었고 서로 가까이 뛰는 시스템에서 훨씬 잘 맞는 것 같다. 그러나 대가가 따른다. 왼쪽은 누구인가? 바르콜라는 아직 파리에서 요구하는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쪽에서 뛸 수 있는 무한이는 그 옵션을 좋아하지 않는다. 또한 음바페를 중앙에 둔다면 파리가 큰 금액을 주고 사들인 무한이와 하무스는 어떻게 되는가? 이 둘을 영입하는데 자그마치 1억 7천만 유로 가까이를 지불했다라며 보도했습니다. 음바페가 중앙에서 뛰는 게 좋긴 하나 왼쪽에 바르콜라, 무한이가 탐탁지 않은 상황이고 음바페를 중앙에 두자니 무한이, 하무스 영입 자금이 아깝다는 이야기인데요. 왼쪽에 이강인을 세우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왼쪽 윙포워드로 더욱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음바페를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은 무한이와 덴벨레가 경쟁하고 중앙은 하무스와 이강인, 아센시오가 경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매체는 이강인이 공격 라인에 서지 않고 중원에서 공격 라인을 지원하는 미드필더로 분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베라티 이적 후 소멸된 창조적 미드필더 역할을 이강인 해주길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시와 같이 공격 라인에서 창조적 역할을 하길 원하는데요. 일단 현지 매체와 엔리케 감독은 중원에서 그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